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매파적인 의사록 때문에 지수들이 일제히 밀렸습니다. 특히 빅테크주들도 빠졌고요. 테슬라도 주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 1% 이상 밀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무엇 하나 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조금의 여지를 줬었었는데 이번 의사록 공개를 해보니 그 안에는 굉장히 강경한 연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울고 싶었던 증시에 뺨을 때리는 형국인데요.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반도체, 전기차, 그 어떤 대표 종목도 오늘 시장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 내용들 같이 점검해 보시죠. 일단 어제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내용들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불편한 매크로 그리고 좁아지는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미국의 금리 부담과 중국의 부동산을 필두로 한 경기 우려감, 최악의 조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강한 경제 그리고 그로 인한 긴축에 대한 우려, 그런데 중국은 약한 경제를 보여주고 있죠. 이 차이는 결국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위안과 엔화, 원화 가치가 하면서 위안, 엔화,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안, 엔화, 원화 환율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아시아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달러 강세, 그 가운데 중국발 경기 우려, 이것은 위험 회피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증시를 누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엔달러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최고치, 위안 달러입니다. 위안 달러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어제 국내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 전날 휴장 것까지 반영을 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빠진 것이 되겠죠. 그나마 수출업체 내고 물량과 당국 개입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단이 조금 저지되긴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권 전반이 좀 부진했어요. 대만 각권만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상해 종합, 일본 니케이, 홍콩 항생 모두 다 1% 내외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다소 크게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1.7%,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이나 빠졌는데요. 코스피 내에서 상승 종목 비중이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상승 종목 비중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10거래일 중에 9거래일을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91선, 121선, 주요 지지선들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형국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기관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죠. 우리가 잘 나갈 때 2차 전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때는 개인이 수급의 주도권을 쥐었다면 지금은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 그리고 개인의 수급 응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주도권이 외국인에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34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오른쪽을 보신다면 딱 초전도체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 HBM 관련한 일부 종목만 시세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에서 유일하게 업종이 딱 하나 올랐는데 그게 바로 통신업종입니다.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들, 나름 좋은 실적도 내놨기 때문에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모두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은행권은 피치의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슈가 영향을 줬고요. 바이오 쪽 밀려났고요. 의료 덴탈 원격 진료, 그리고 중국 경기 우려감 속에 중국 리오프닝 종목도 일부를 제외하고 다 밀렸습니다. 엔터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어쩐지 하락 중이죠. 참 부진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장에서 어제 상한가 종목이 무려 14개나 등장합니다. 평균적으로 상한가 종목 해봐야 하루에 3개, 4개 이 정도인데 어제 무려 14개가 척출을 했던 거죠. 거의 다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상한가 종목들 정리를 해봤는데 국일신동, 신성델타, 덕성, 선암, 모비스, 인지디스플레이, LS전선아시아 모두 다 초전도체 쪽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새로운 초전도 물질 후보군을 발견했다라는 이슈에 굉장히 강하게 시장은 반영을 했죠. 다만 곳곳의 기업이 우리는 이것과 사업이 관계없어 라고 부인 공시를 계속 내고 있음에도 올라가는 참 특이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사실 10잔에 들어가 있던 물을 한 잔의 컵에 옮겨 담는 형국입니다. 각 섹터가 텅텅 비어지고 있고요. 그 수급이 전부 다 초전도체 컵으로 옮겨가다 보니 초전도체는 물이 흘러 넘치고 다른 곳은 계속 궁핍한 상황이죠. 초전도체 관련주 8월 3일경에 이렇게 시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어제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 중에 다수가 상한가였고요. 파란색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거의 다 오른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무섭습니다. 이 시세가 언제까지 어떻게 지속될지 여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장중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직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시죠. 자, 결국 우리 장은 미국과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바이오 종목으로만으로는 비만, 당뇨 이런 일부 종목만과 또 중국 관련주로만은 사실 시장을 이끌기는 부족합니다. 이들 자체가 시총 레벨이 좀 낮기 때문이죠. 결국 시장이 가주려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굵직한 주도주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주도주를 잃었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딱 4종목에서 보름 사이에 시총이 30조가 증발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도주들이 바라보고 있는 등대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될 겁니다. 7월 중순 혹은 말경부터 해서 엔비디아, 테슬라가 이렇게 추세가 확 꺾여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피는 2660에서 2525로 내려왔죠. 주도주를 잃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명확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저점을 지지해 주는가,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인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빅테크가 반등을 해 주는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도 당연하고 그로 인한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에서는 시장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를 봐야 될 텐데요. 한 2달 정도 부진한 삼성전자입니다. 이쪽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연 이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등대로 세워놓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시장 미국과 중국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네요. 이번 주 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수요일 일정까지 지나갔습니다. FOMC 의사록 밤사이 공개가 됐고요. 페어마켓 초록도 밤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타깃 등의 실적도 나왔고요. 이제 오늘인데요. 빅텐츠라는 신규 상장 종목도 있고요. 월마트 등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죠. 자, 밤사이 나온 이 이슈들 같이 소화를 해보죠. 일단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참 강경한 연준이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장기 목표를 상회하고 통화정책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 이 말에 시장은 좀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연준의 가벼운 경기 침체 예측은 철회됐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는 내용도 내포되어 있었죠. 이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옵니다. 어제는 소매 판매였고요. 오늘은 7월 산업 생산 모두 컨센을 상회했고 설비 가동률도 예상과 전월 대비 모두 그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이 추산하는 GDP 추정치도 5.8까지 올라가면서 와, 미국 경제 정말 강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강한 경제, 결국 금리를 더 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뉴욕장이 그에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의사록 공개와 강한 경제, 추가 긴축 있겠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또다시 뛰었는데 나름의 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25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고스란히 부담감을 안았죠. 달러 강세, 증시와 원자재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전 재무장관이죠.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금리가 4.75까지 가능하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뉴욕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이상으로 조금 더 밀려났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경제지표 발표를 딱 보고 나서 경기가 괜찮네 하며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의사록 공개와 함께 시장은 각종 불안 요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긴축 가능성에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가파른 금리 상승은 기술주와 성장주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나마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게 뭐가 있었나 들여다봤더니 소매사들의 실적이었습니다. 타깃과 TJX가 모두 순이익 컨센을 상회하면서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타깃이라고 하면 미국의 양대 소매 유통사 중에 하나이고요. TJX는 미국의 할인 제품 여러 브랜드 채널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쪽이 그나마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말은즉슨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유통사들 일부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밀려났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영향에 성장주가 하락했고요. 중국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또 낮췄다라는 소식에 전기차의 하락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 경기 우려감에 빠졌죠. 구리, 아연, 금, 은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려, 각종 우려가 섞여서 반도체 쪽도 추가적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쪽 대표 종목들 보시면 엔비디아, AMD도 다소 크게 밀렸습니다만 타워 반도체 인수가 무산됐다라는 소식에 인텔도 많이 빠졌고요. 실적 쇼크로 인해서 코이런트가 무려 30%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 심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슬라가 이틀 전에 중국 가격 낮춰놓고 또 하루 전엔 미국에서 가격 낮춰놓고 이번엔 또 중국에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싸게 내놓지 않으면 안 팔리는 형국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또다시 3% 밀리면서 뉴욕장 자체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원유 수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가 또 떨어졌어요. 2% 정도 밀리면서 배럴당 $8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종목들에 반영이 됐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밸류체인 주식들 52주 최저가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밀려났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빅테크, 우주위성, AI, 성장주 단 전반의 하락이 있었고요. 운송, 화학, 구리는 경기 우려감에 빠졌죠. 그나마 나았던 쪽은 온라인 카지노 업체들 한두 곳이 100%까지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소매 유통, 보험, 방산 쪽에서 비교적 긍정적이었는데 이렇게 뜨문뜨문 쨍한 초록 한두 개씩 껴있는 것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크게 밀려난 흐름이었던 오늘이었습니다. 빅테크가 좀 정신을 차려줘야지 우리 장에도 좀 우호적일 텐데 걱정이 됩니다. 자, 8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칩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정리를 살짝 해봤더니요. 코스피가 4% 밀렸고 코스닥은 6%. 그 기간 동안 기관이 코스피에서만 3조가 넘는 돈을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 사이에 꽤 많이 올랐고요. 대형주 전반이 부진합니다. 앞서 등대 종목인 엔비디아, 테슬라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 주자들 힘 못 내고요. 에코프로 15%, 에코프로 BM이 8월에만 28% 빠졌습니다. 수급이 정말 여러모로 꼬여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시점에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트리거가 돼주는 건 중국의 경기 회복도 당연할 거고요.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강세를 기록해서 삼성전자나 혹은 2차 전지에서 반등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환율 하락과 외국인 선물 매수 재개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연결돼야지만 어느 정도 해볼 만한, 비벼볼 만한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장이 무척 어렵게 느껴지죠.
자, 산업 뉴스들 점검은 해야죠. 할 건 해야 돼서 일단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중국의 승인 거부로 인해서 인텔이 추진했던 타워 반도체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텔이 타워 반도체에게 수수료를 내야 돼요. 4,700억 정도. 미중 갈등의 요소이기 때문에 히토류 여론적 자극할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밤사이에 페아마켓 초록이 공개됐습니다. 브릿지바이오, ST큐브, 보로노이, 오스코텍 등의 종목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유자시라면 한번 확인하시라고 넣어놨고요. 블랙핑크가 어제 시간외 뉴스로 서울에서 월드투어 앙콜 공연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YG엔터 등이 올라갔다라는 점 확인하시죠. 자, 이거는 장기 관점의 뉴스일 텐데요. 산업부가 저장산업 발전 전략을 10월에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SS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 좀 시간 갖고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확인해 봤고요. 반도체 쪽 오늘 방향 잡아주신다고요? 네, 반도체에서도 이 IT 투톱의 방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4거래일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6만 원대로 어느 정도 이제 털썩 주저앉은 모습인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일단 흐름을 한번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 완전 연초였죠. 1월 3일에 54,500원으로 연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4일에 73,6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때는 한동안 또 2차 전지 쪽에서 반도체로 수급이 어느 정도 이동하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가 어느 정도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 반도체 쪽의 업황이 좋지 않자 8월 16일 바로 어제 67,000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최저가 66,000원 기록했고요. 시가총액이 400조 원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건 지난 5월 18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이죠. 8월 15일에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밀렸었고요. 이때도 엔비디아 많이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도 역시나 부진했고요. 간밤에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종목들 모두 다 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도 삼성전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개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관은 던지고 있어요.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이 되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쪽의 수급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2차 전지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급들이 반도체로 좀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재고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 수급의 밸런스 개선 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7월에는 사실 한 달 동안 5,400억 원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요. 하지만 이제는 이 8월부터는 어느 정도 사자로 전환이 된 건데요. 추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8월 1일부터 어제까지만 봤을 때 8,400억 원 이상을 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 7월에도 2,000억 원 정도를 던졌었는데 8월은 벌써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1조 이상 무섭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8월까지 봤을 때 꾸준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를 보더라도 확실히 수급과 주가의 움직임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어느 정도 7월 말부터 해서 꺾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관의 수급이 역시나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 반면에 지금 개인과 외국인들은 주가와는 정반대로 사고 있다라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9만 전자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많이 높게 제시한 쪽에서는 최대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증권사들의 지금 평균적인 목표 주가를 체크해 봤을 때 9만 1,000원 정도 되거든요. 하나증권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 통과 시그널이 분명히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과
업황의 우상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공급 업체들의 감산 때문에 다운사이클 조기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고객사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는데 메모리 쪽은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를 이어가긴 하겠지만 그 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파운드리 부문은 영업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증권에서도 메모리 재고의 조정이 지속되면서 4분기에는 가격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는 신제품이 나오고 연말에 성수기까지 기대해 본다면 스마트폰 같은 세트 수요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FN가이드 전망치 체크해보면 이번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해서 333%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내년 3분기쯤이 되면 영업이익 10조 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ASML의 지분 일부를 또 매각하면서 실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실탄들을 이용해서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가지고 있었던 ASML 보유 지분을 지금 확 줄였습니다. 354만 주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분율도 1.6%에서 0.7%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6조 원에 임박했었는데 이게 2조 6천억 원까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3조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비아디나 SFA 지분도 처분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의 배당금으로도 22조를 마련했어요. 워낙에 지금 반도체 쪽에 업황이 안 좋아서 DS 부문의 실적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격차를 벌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부진했는데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최근에 부진했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부진했는데 홀로 방긋 웃었죠. 장중에는 3%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한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SK증권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다음 주죠. 이 23일에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의 부진이랑은 좀 무관한 성장성을 이미 보여주기도 했고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포브스에서는 월가의 엔비디아 2분기 매출 평균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IB들이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 주가 $500 유지했고요. 탑픽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베어드나 UBS도 목표 주가 일제히 많이 올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는 7% 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저께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요. 국내외 증권가에서도 이 엔비디아 쪽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SK하이닉스가 15일 이내로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 17만 원,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5만 8천 원까지 올려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반도체, IT 투톱에서도 굉장히 좀 엇갈리는 분위기 체크해 봤는데요. 개인들의 영원한 사랑인 삼성전자, 그리고 월가도 사랑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X 8월 4일에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인적 분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이 가결되면서 이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STX와 STX 그린 로지스로 분할 상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면서 이제 종합상사 물류해운의 전문성을 더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분할 비율은 기존 법인 STX가 8 정도, 신설 법인이 2 정도로 됩니다. 이 STX 그린
삼성그린 로지스는 9월 1일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13일에 재상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STX 같은 경우 기존에 지금 잘 하고 있는 종합무역업을 강화하고 이 B2B 트레이딩 플랫폼인 트롤리고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STX가 많이 올랐던 게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니켈 관련해서 좀 투자를 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잖아요.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도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신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이나 물류업 쪽의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STX 오늘도 잘 갈 수 있을지 이 종목도 시간 된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반도체, 2차 전지, 초전도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또 힘든 목요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목요일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단 밤사이 뉴욕장 또 밀렸고요. FOMC 의사록도 국채금리도 다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부터 좀 짜볼게요. 좀 보수적으로 당분간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요소들이 다 안 좋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그간 있었던 랠리의 이유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노랜딩 이제 경기 침체도 없고 그다음에 금리도 적정 구간에서 이제 계속 경제가 좋아서 버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계속적으로 꺾여 나갔으니까 앞으로 좋을 거야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희망들이 지금 이제 우려로 조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매크로적인 요소들을 지금은 좀 봐야 될 수 있을 만한 그게 굉장히 많고 실제로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올라갔었던 요소들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쉽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인 금리 인상 카드를 또 한 번 만지작거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어제 FOMC 이사록에서 또 이야기 간단히 나왔죠. 이제 이 인플레이션 둔화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과 혹은 강한 반등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겠고요. 이제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좀 이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전제를 좀 하고 있지만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셀업체도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제 양극재 업체가 좋다 혹은 이제 소재 업체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인플레이션이 튀게 된다라고 하면 또 광물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안 좋았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매크로적인 요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저는 조정하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지금 너무 허황된 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 게 만약에 이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서 혹은 3%로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목표치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매 일단 시장 자체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에 금리 인상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요소들로 인해서 조금의 반등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언급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좀 코멘트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세 가지 이유 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은 당분간 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동안 강조드렸던 현금 확보에 주력하자 요 코멘트에서 이제 정말 좋은 타이밍을 노려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지금은 아직은 좀 때를 기다려보고 다음 주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어닝 쇼크가 나오든 일단은 모두가 그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강한 반등 혹은 강한 하락, 이제 즉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만한 요인에 근접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지금 당장 그 부분들을 예측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이제 제로 소멸로 올라갈 거야 이런 이제 기대보다는 일단은 그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해서 내가 지금 좀 빠질 때 사놓자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자라는 내용이고, 반도체 쪽의 분수령은 어찌 보면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 등대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국내 2차 전지 반도체는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초전도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당분간 조금 한동안은 안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이쪽에 계속 시세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그 사업 안 해라고 부인 공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과거에 다른 2차 전지 종목 갈 때도 테마다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도 테마라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초전도체? 네, 일단 저는 문가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폭탄 돌리기입니다. 이제 어디서 터지는지 폭탄 모르지만 돌리기. 이제 그 부분들이 터졌을 때 그 정말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어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하더라고 하면은 뭐 조금씩은 이제 가능은 하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사실 뭐 매력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 인버스,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이라든지 혹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튀다가 또 최근에는 휘토류 관련주들이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의 인버스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하락 때는 또 초전도체가 묻지마 상승입니다. 사실 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정말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제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언제 터질지 못하는 폭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 투자를 제가 하지 말라라고 하기엔 또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부분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이제 다음 후발주자들을 찾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제 코멘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기 전에 잘 나와서 여러분들은 또 수익으로 나오시기 좀 바라겠고요. 또 너무 막 이거는 무조건 갈 거야라는 그런 맹심보다는 여기서 내가 먹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썼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이롭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계속 매매를 하다가도 한 번 정도 잘못 걸려서 쭉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폭탄 돌리기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겼을 때는 좀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입니다. 앞서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 상한가 리스트에 STX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겸사겸사 질문을 드려볼게요. 7월 6일 진만 스픽이기도 합니다. STX 뭐 최고가 기준 수익률 60%에 육박하는데 당연히 그럼 지금 맥락이라면 이것도 잘 빠져나오는 전략인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분할한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시 이제 뭐 STX 본주 정도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이제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오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고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질 것으로 이제 변동성에 주의하자. 이렇게 코멘트 드렸는데 이제 슬슬 이제 만약에 지수가 반등하기 이전까지는 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라는 상황 말씀이고 즉 시장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이제 테마 따라서 혹은 이제 작은 이슈에도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뭐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만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평균 단가 내가 밑에서 잡았으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지만 막 5% 10%의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적정 구간에서는 꼭 이익을 좀 실현하기 좀 바라겠고요. 분할 이슈가 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재료 소멸에 주의하자.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꽤 강하다가 이제 한 2달여간 약간의 좀 정체기 그리고 일부 종목은 다소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조정 나올 때 질문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번 더 반도체는 좀 더 밀려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아직도 오케이 사인 안 나옵니까, 반도체? 네,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온도 차이가 굉장히 달랐는데 엔비디아가 오를 때 이제 반도체 실적 계속 나왔을 때는 어차피 오르겠지 하고서 이제 지수가 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네. 또 최근에 또 어닝 쇼크 나온 종목들이 여지없이 좀 고점에서 많이 때려맞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SK 하이닉스는 뭐 이제 HBM 반도체 쪽 이슈 따라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좀 강하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뭐 사실 반도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바일 쪽도 있고 그다음에 가전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종합 반도체 기업 혹은 이제 종합 기업이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금리 인상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 따라서 혹은 이제 IR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희비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철저하게 엔비디아가 올랐을 때 사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추가 하락을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실적 이후의 흐름을 보고서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뭐 매력적인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일단 64,000원대까지는 빠지면 조금 매력적인 구간. 사실 환율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64,000원. 하이닉스는 10만 원대까지,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조금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면은 그 구간에 좀 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주들은 일단은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잘 지켜보고 좋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방금 진만쌤의 답변을 아마 싫어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부침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이고 말씀 주신 가격 라인이 온다면 그때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일단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가볼게요. 테슬라가 빅테크사 중에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테슬라 여기저기서 가격 낮추니까 순익 우려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차량 간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Q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고요. 국내 2차 전지가 연동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일단 뭐 테슬라 관련된 코멘트를 드리자라고 하면 뭐 사실 이제 테슬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해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 기가팩토리도 많이 네. 확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침체,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자동차 최근에 이제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할부 이자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오히려 자동차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 혹은 동결이 계속됨으로써 어느 정도 상방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또 상방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관련주들 혹은 이제 실제로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잘 노리게 되면 정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 주 전까지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 드리겠고요. 전기차 밸류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수가 올랐을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커졌다가 줄어들고 다시 이제 반등을 이제 노려야 되는 시기가 냉정하게 맞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각만 잘 노린다라고 하면 뭐 5에서 10%의 수익률이 나는 거 정말 우습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좋은 때를 기다리는 지금 싸다고 덜컥 샀다가 하방이 뚫리게 됐었을 때 그 정말로 이제 어려운 이제 무빙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K온이 이제 뭐 증설하겠다,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장비주 이런 데는 그래도 좀 기회가 없을까요? 사실 장비주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소형단의 뭐 이제 리튬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광물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뭐 리튬이라든지 혹은 이제 광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중소형주 2차 전지 혹은 이제
소형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형주 단의 뭐 테마주 혹은 이제 특징주 혹은 이제 예전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뭐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빠지는데 이 종목은 오르네라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형주 혹은 이제 테마성 이슈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 분석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sek터 내에서도 갈래도 많고요. 그 갈래 내에서 또 이제 가지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만 스픽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시장의 선택지가 조금 좁아지다 보니까 섹터보다는 조금 더 좁혀서 종목 얘기를 요즘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다는 방어 성격의 종목을 볼 때 방어주가 되게 많잖아요. 또 나름 뭐 음식료나 통신이나 뭐 유틸리티 다 방어일 텐데 어느 쪽? 네, 일단 전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뭐 카지노 쪽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서부 T&D라는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드래곤시티. 네, 그죠.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뭐 최근에도 흑자 전환도 많이 했고요. 일단은 관련 종목 서부 T&D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보통 리츠랑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도 리오프닝주들이 괜찮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소비재들이 좀 때려 맞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에 관련된 니즈는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던 수많은 카지노 기업들이 중국인 관광객들 추가적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까지 고려를 해보고 혹은 이제 테마 돈이 갈 때 다음 주까지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 테마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이제 중내 산에 이제 하다가 최근에도 집값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 경기도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서부 트럭 터미널 이제 복합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뭐 관련된 이제 지분 혹은 이제 투자 혹은 땅값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 고려를 해볼 만한 자리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돌파 직전에서 굉장히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어렵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제 방어적인 성격 혹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도 이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한 마이너스 5% 잡고 이제 위로는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방어적인 성격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음식료 이런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도 그간 얘기를 해주셨었고 뭐 추천 이후 좋은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일 저희 시간 통해서 AS에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끝자락에 말씀 주신 서부 T&D도 흐름 잘 놓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